자, 안녕하십니까. 원장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은 고등수학 1CT 8단원의 등차수열 등비수열 첫 시간입니다. 자,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수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수열이란 게 뭐냐? 네, 일단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테니까, 이제 좀 공부가 된 사람들은 여기는 그냥 빨리 건너뛰어도 돼요. 수열이라는 거 의미가 수열의 숫자를 뜻하고 열이 나열한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1, 2, 3, 4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게 수열이에요. 수열을 나열하는데 뭐가 필요해?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 그죠? 규칙이 필요하고 이 규칙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어떤 식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 2, 3이는 건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계속 1을 더해 가잖아요. 이런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딴 데로 해볼게요. 1, 2, 4, 8 이건 2를 곱해 가잖아요.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수열에 이름을 붙이고요. 수열을 우리가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초항. 이걸 초항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둘째 항이 되겠죠? 이런 수열의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진행돼서 이걸 뭐 A1, A2 하면 따따따 해서 AN번째 항이 나오겠죠. 이 A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합니다. 수열을 따른 거 없어요. 초항을 구하고 일반항을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저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열들을 예측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수열을 되게 여러 개를 배웠는데 지금은 수열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등차 등비 수열을 기본적으로 배워요. 등차 등비 수열이 뭔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등차 수열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1번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중항 공식, 점화식 공식을 적고 한글로 설명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차의 뜻, 등차라는 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이렇게 숫자가 진행하는데 이 진행하는 숫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즉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계속 빼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뜻하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보통 저희가 초항을 A라고 잡습니다. 왜냐고요? 몰라요. 저도 그냥 초항을 A라고 잡아요. 그리고 등차를 보통 D라고 잡으면 어떤 초항 A에다가 그죠? 저 항의 차이만큼 D를 더한다고 칩시다. 두 번째 항 A2, A1은 A죠. 여기다가 등차만큼 더했다고 치자고요.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그렇죠. A2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A3는 다시 D를 더하면 네 맞아요. A 플러스 2D. A4는 A 플러스 3D 맞아요. 그럼 DDD 와서 A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네 A 플러스 4랑 3 차이를 봐. 1이 적지? 1이 적지? n이니까 n-1d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별거 없어요. n번째 항의 등차 수열 공식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등차 수열의 공식, 일반항 공식의 첫 번째, 그죠? 공식을 보통 등차 수열 공식 세 개를 얘기하는데, 일반항 공식은 an이 a 플러스 n-1d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지수가 몇 개 존재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이 세 개를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이걸 가지고 방정식이나 이런 폼의 형태를 문제에서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시, 등차수열. 자,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요. 이 수열에 57번째 항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 무식하게 다 더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몇 번째 항이라고? 57번째 하니까 A 57을 구하는 거죠. AN 공식에 넣어보자는 말이에요. A 플러스 N-1D 57이니까 그죠? N이 57이 되겠죠? 초항은 얼마? 3이니까 초항 3 되겠죠? 57 빼기니까 56이 될 거고 공차가 얼마? 2예요. 이렇게 곱하면 쉽게 A의 57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112에 더하니까 11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기본적인 폼입니다.
이해돼요? 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수열을 구하는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뭐 초항이 중요하고 이렇게 n번째 항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일반항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혹시 공식 옆에 한글식으로도 쓰라고 그런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an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초항 더하기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이런 식으로도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항상 그 수열을 보면요. 공식이 무조건 등차 등비는 세 개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일반항 공식, 두 번째가 뭐 중항 공식. 여기도 중항 공식이 두 번째인가? 중항이 두 번째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점화식 공식. 이 점화식 공식이 뭔지를 자꾸 물어보는 학생들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중항 공식. 중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운데 항을 뜻하죠. 중항이라는 게 가운데 항이라는 건 바꿔 얘기해서 수열을 이제 진행하는데 가운데 있는 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쉬워요. 어려울 건 없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초항, 둘째 항, 세 번째 항이잖아. 그죠? 세 번째 항이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랑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실적 더해보면 되죠. 더하면 2a 플러스 2d잖아요. 나누면 띡띡띡. a 플러스 d 나오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1, A2, A3다. 그럼 A2는 2분의 A1 플러스 A3다.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A의 N, A의 2N, A의 3, A의 N 플러스 1, 죄송해요. N 플러스 2가 있으면 A의 N 플러스 1은 뭐다?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뭐 중앙공식 별거 아니죠? 네, 넘어갑니다.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까? 예시를 하나 아까 했던 거 해보자. 3, 5, 7이잖아요. 그죠? 3, 7 다음에 10, 2로 나누면 5 나오죠? 이런 거예요. 이제 1, 2, 3가 아니라 1, 3, 5, A1, A3, A5, 5에서 똑같은 원리가 이제 쓰이겠죠. 이해되시죠? 네. 점화식 공식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점화식이란 얘기가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하는 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했는데 뭐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수열은 계속 식이 변한단 말이죠. 숫자도 변하듯이 그 수열의 관계식을 이제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저희가 구할 때 등차 수열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돼? AN에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D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해봤지만 A1, A2 사이에 A1 더하기 D 한 게 A2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항하면 이제 A2 빼기 A1은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은 A2 빼기 A1은 D, 또 A3 빼기 A2도 D. 그죠? 일정하니까 A4 빼기 A3도 D. 쭉쭉쭉쭉 가면 어차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도 D가 나온다.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 아시겠습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항공식이고 중항공식이고 점화식 공식이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이걸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문제 풀 때 굉장히 괴로워져요. 힘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설명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 좀 하고요. 2번으로 가고 2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2번. 2번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홀수항 공식, 짝수항 공식이 있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항이 개수예요, 개수. 항의 개수가 짝수계로 나오냐, 홀수계로 나오냐에 대한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식도 안 주고 어떤 수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쓰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아니고 홀수 개수다운 중앙을 잡아놓고 가운데 항을 A라고 잡고 앞에 건 마이너스 D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왜요? 다 더하면 변수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훨씬 편하죠. 그럼 항이 5개면 A 마이너스 2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그럼 짝수계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a를 빼고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차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a 마이너스 3d, a 플러스 3d.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원장 선생님? 공차 2d죠, 뭐 2d. 이해돼요? 이런 방법을 쓰는 목적이 뭐다? 미지수를 줄이기가 용이하니까. 이걸 다 더하면, 약분하면 4a잖아요. 항 4개의 합이 40이다. 40이면 초항이 나와 안 나와? 초항 나오잖아요. 공식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홀수차, 차수, 홀수계, 짝수계 항 할 때는 이 공식들을 꼭 적어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